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전투기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6세대 항공장비 플라즈마 스텔스 장막. 한국형 KF-21 전투기에 구현될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력에 관한 자세한 군사무기 정보와 첨단 항공장비 강대국 대한민국에서 자신있게 100% 국산화를 추진 중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력의 숨겨진 잠재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력한 힘 KF-21 전투기는 한국이 개발한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으로서 미국산 전투기와 다르게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신기술들을 KF-21 전투기의 동체에 마음껏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KF-21 전투기의 다음 세대 한국이 6세대 스텔스기를 완벽하게 보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레이더 차단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KF-21 전투기의 동체에 최초로 시험할 수 있게 되었죠.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21년 현재까지 레이더파의 전도성 표면을 플라즈마 스텔스가 완벽히 흡수한다는 방식에 관한 기술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으며 플라즈마에서 이온화된 대기 성분은 레이더의 마이크로파를 100% 흡수한 뒤 무의미한 에너지와 파장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고성능 레이더로 물체를 관측해봤자 전혀 탐지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플라즈마 스텔스 장막에 대한 연구개발부를 신설한 후 차근차근 기술력을 쌓아올리는 중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로 한국이 개발할 새로운 무인 공격기에 플라즈마 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먼저 KF-21 전투기의 동체를 이용해 플라즈마 스텔스 장막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볼 예정인데요. 현대시대 전투기의 전투 방식은 얼마나 빨리 레이더로 적전투기를 탐지하는가 하는데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적군의 전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레이더 탐지를 최대한 흡수시켜 KF-21 전투기가 적군의 전투기에 식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스텔스 능력을 직접 보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대고구려 제국. 현재 이러한 전투기의 스텔스 능력을 목적으로 비행체 형태를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하게끔 디자인한 뒤 레이더를 난반사시키거나 레이더 파동이 상쇄되도록 스텔스 형상을 전투기에 적용시키는 방식과 더불어 표면에 고성능 스텔스 도료를 칠해서 레이더의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방식은 이미 전 세계 강대국들의 전투기에 직접 활용되어 실전에서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스기의 가장 핵심적인 스텔스 도료 방식은 정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명적인 독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 보유에 부담이 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방비가 천조라는 미국에서도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겼고 F-22 전투기에 값비싼 스텔스 도료를 바르는 방식을 대신하여 뒤늦게 플라즈마 스텔스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도 역시 이러한 스텔스 도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단숨에 타파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했던 스텔스 기술인 특수 도료를 도포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한 단계 상위급의 스텔스 기술력으로 불리는 플라즈마의 전자기파 흡수 능력을 이용하려는 연구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꿈꾸는 단계적인 기술 발전 방식은 우선 2026년 KF-21 전투기에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고 2030년 중반 다음 단계인 6세대 전투기에 적용할 플라즈마 스텔스 방식을 100% 국산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죠. 플라즈마 스텔스 전투기의 원리는 기존의 스텔스 도료 방식과 다르게 놀라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950년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린 소련은 레이더로 스푸트니크를 추적하던 중 매우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련 측의 대형 레이더에 스푸트니크호가 전혀 포착되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소련의 과학자들은 기나긴 연구와 고민 끝에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스푸트니크가 상승한 고도 주변에 있는 자연적인 플라즈마층이 레이더의 탐지 단파를 100% 흡수해버린 것이죠. 이때 소련의 과학자들은 플라즈마가 레이더파를 완전히 흡수한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술력으론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고스란히 전투기에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1년 현대시대에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발견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력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만했죠. 러시아부터 시작해 미국과 한국까지 고성능 레이더파를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다양한 방식을 연구했으며 비약적인 기술력 발전으로 인한 인공적인 플라즈마 스텔스장이 비로소 현실에 등장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플라즈마 스텔스를 인공적으로 형성시키기 위해 전투기 동체의 단면에 타이타늄 합금과 전자기 방사선 이온화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체의 동체 부분에 플라즈마 발생기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양 날개 끝부분엔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게 핵심 관건입니다. 고구려 제국 전투기의 동체에서 발생한 전리기체는 기체의 표면을 따라 꼬리 쪽으로 흐르며 양날개 끝에서 발생한 자기장으로서 플라즈마를 기체 외부에 고정시키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얇은 형태의 플라즈마 장막이 KF-11 전투기에서 계속 유지되며 레이더 탐지가 불가능하게끔 만들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온화 방식을 전투기의 앞부분에 안테나 형식으로 갖춰 주변에 흩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금속 안테나, 마스트 방식으로 불리며 저하 플라즈마로 채워진 고성능 안테나를 사용해 적전투기에서 보낸 레이더파를 안테나 마스트의 플라즈마가 전부 흡수해버리는 방식입니다. KF-11 동체에 이온화 방식을 채택한다면 광범위한 플라즈마층이 형성되어 레이더에 포착 시 전투기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등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현무4 미사일과 현무5 미사일은 물론 KUSX 무인 스텔스기까지 하늘을 활강하는 모든 물체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이미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가 존재합니다. 고구려 채널 러시아는 차세대 미사일인 지르콘 미사일과 수호이 57 전투기의 완전한 형태의 플라즈마 스텔스막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형상의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적용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연구개발되고 있는 6세대 항공장비의 핵심 체계로서 기술력 향상에 따라 완전한 형태로 구현되는 순간 스텔스 전투기에 관해 유지 비용과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입니다. 강대국 한국은 이러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말고도 스텔스 도료를 바른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저피타망체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는데도 절대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자칭 스텔스 전투기라고 주장하는 가짜 스펙 전투기인 J-20 전투기에게 매우 치명적인 소식이죠.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성능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스텔스 전투기의 RCS 수치와 잡음 속에서 희미한 신호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게 가능한 차세대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으며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반도체의 출력을 높여 미세하게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고구려 제국 이에 대한 수신 감도를 최대로 높여 잡음 속에 섞여 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는 방식을 성공시켰습니다. 현재 한국이 저피타망체 레이더까지 개발한다면 레이더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을 아득히 따돌리게 됩니다. KF-11 전투기에 탑재된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는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및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전자 장비입니다. 레이더 전반부에 고정된 1000개가 넘는 송수신 통합 모듈 반도체가 전자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빠른 레이더빔 조향이 가능하기에 넓은 영역의 탐지, 다중 임무 수행,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이 가능하며 KF-11 전투기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의 저피타망체 설계를 적용시키면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까지 추적할 수 있어 향후 KF-11 전투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군요. 미래의 6세대 스텔스기를 위하여 한국형 플라즈마 스텔스장과 저피타망체 레이더에 관한 군사정보에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대고구려 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